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보다시피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제 동영상 개수가 현재 총 151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151개가 올려져 있으므로 보이는 화면 몇 개만 보지 마시고 뒤에까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리면 152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를 하려면 좋아요를 하나씩 눌러보면, 눌러놓고 지나가면 내가 이 동영상은 봤구나 안 봤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올렸던 동영상부터 차례차례 좋아요 누르면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거래량 없는 대형 아파트 투자법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 한참 급등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이런 거래량 없는 대형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써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좀 봐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이 내용을 촬영합니다. 충남 천안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두정역, 일단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두정역이 가까운데, 보통 가까우면 대형 아파트가 아닌데, 이 물건은 대형 아파트네요. 대형 아파트 46평형 아파트입니다. 자, 대형 아파트를 보실 때 무슨 투자 방법이 따로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실거래나 또는 시세 파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15층 중에, 이 물건은 15층 중에 3층 물건입니다. 3층 물건이니까 제가 저번 동영상 때도 얘기했겠지만 아무래도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층은 엄청 싸니까 많이 입찰하고, 또 로얄층은 많이 입찰하지만 이렇게 2층이나 3층 애매한 층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3층 물건에다가 2004년도 보존 등기, 그리고 46평형 아파트로 대형 아파트입니다. 자, 실거래 시세를 봐보면 1층이나 1층 같은 걸 빼고 본다면 이 물건은 지금 3층 물건이니까 뭐 이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1층도 2억 8,200, 2억 9,8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2004년도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수리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로얄층 같은 경우, 좋은 층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다 합쳐봐야 5건. 이렇게 거래량 없는 아파트를 보실 때, 거래량이 없으니까 정말 안 팔리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걸 또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아파트가 진짜 인기가 없는 건지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 보다시피 지하철역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46평형 대형 아파트의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봐보냐면, 제가 밑에 넣어놨는데 보다시피 같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 인기 평수인 33평을 이렇게 봐보는 거죠. 33평을 봐보면 1년의 거래량을 보다시피 1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2건 정도, 한 달에 2건이나 1건 정도의 거래량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뭐 되게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엄청나게 큰 대형이 아니고선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즉, 이 아파트도 결국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46평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얼마 없는 거죠, 거래량이. 그러면 이런 물건을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3평형 아파트를 사려고 왔습니다. 사려고 했는데 최악으로 따져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 46평형 아파트를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이 46평 아파트가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33평형을 어떤 사람이 사려고 집에 왔는데 거래량을 봤습니다. 그 실거래를 봤습니다. 봤더니 뭐 2층 3층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층의 실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죠? 2.5억에서 약 한 2.7억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 보다시피 2.5억에서 2.7억 정도 나오고 있죠. 2.5억에서 1억 싶죠. 만약에 46평 아파트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 46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폭락을 했는데, 아무리 폭락을 해도 뭐 평당 가격이 큰 대형 평수가 더 이 작은 평수에 비해서 더 싸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33평형을
넘어선지 못했다는 거죠. 어머니. 예를 들어, 지금 이 가격이 2.5에서 2.7로 했는데, 이게 평균 2.6억 원이라고 합시다. 33평형이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에 어떤 사람이 사러 왔습니다, 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33평형 2.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에, 동일한 가격에 46평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걸 사시겠어요? 하면 어떤 걸 살까요? 물론 뭐 나는 집이 커서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너무 힘드니 그래도 33평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치만 웬만한 선택을 한다면 46평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잘 안 팔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격을 후려치면 되는 거니까요. 또 더 악으로 생각해 봅시다. 33평형이 2.6억인데요 46평형이 2.5억입니다 그런다면 과연 어떤 걸 살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 46평형은 최저가가 이미, 46평형은 이미 최저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의. 이 33평형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46평형의 최저가는 얼마예요? 현재 지금 물건은 3층이긴 하지만, 일반 층수로 비교한다면, 못해도 이거 최저가는 4.5에서 4.7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보실 때 가격 추정을 할 때 이렇게 다른 평수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금액 이하로 잘못 썼네요. 4.5억, 4.7억이 아니라 2.5억에서 2.7억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46평형이니까. 그래서 2.5에서 2.7억 밑으로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이 물건은 얼마에 처한될까요? 여기를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현재 지금 이 물건의 최저가가 얼마예요? 한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2.17억입니다. 그러면 최저가에 써보지 뭐 운이 어떻게 알 수 없잖아. 그렇지만 2.17억이 싼다면 아까 최적 2.5억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한다면 벌써 이게 얼마예요, 차익이? 이 가격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지금 3,300만 원 차이잖아요. 3,300만 원 차이면 몇 %예요? 15%가 됩니다. 15%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파트를 10% 이상 차이나게, 실거래 시세보다 10% 이상 차이나게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잘 받은 거죠.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냐 따라서 수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17억이 입찰을 해보는 겁니다. 떨어지면 많은 거고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로 넘어가면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33평형을 최저로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면 대형 아파트 투자를 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입찰 금액을 좀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해봤더니 3명이 입찰을 해서요. 3명이 입찰을 해서 2.52억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2.52억.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층도 2.82억, 2.98억이잖아요. 근데 2.52억을 3층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싸게 받았죠? 1층보다도 얼마? 3, 4천만 원 더 싸게 받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받은 거죠. 1층보다 더 싸게 샀으니. 이 3, 4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금액대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1등은 이렇고요. 2등이 2.41억을 썼더라고요. 만약 이 사람 없었으면 이 사람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이처럼 대형 아파트는 잘만 선택을 한다면, 2.52억에 낙찰이 되었으니, 2.52억에 낙찰이 됐으니, 이렇게 33평형 가격대로 거의 사지 않았을까? 46평형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형 아파트 투자하실 때, 이런 관계, 아래층, 이 작은 평수와의 관계를 잘 비교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입찰자 수도 적은 물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운에 따라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기가 약간 이제 그 대형 아파트를 조금 더 입찰을 안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봐서 이런 물건을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요, 등기부를 한번 봤더니 과거에 2.975억에 샀었네요. 2.975억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샀었습니다. 이게 아마 분양가로 보이는데요. 분양가는 아니죠. 분양가는 아니죠. 어쨌든 중간에 좀 비싼 금액에 샀었는데 좀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게 3억 넘었으니까 2.975억이면 뭐 그렇게 또 높은 금액을 산 건 아니네요. 충분히 3억 넘기도 했었으니까요. 2.975억에 샀었으면 2.97억에 샀었는데 현재 낙찰받은 사람은 2.52억에 낙찰받았네요. 굉장히 한 4천만 원 넘게 더 저렴하게 굉장히 잘 받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